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선이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정보 수집이라는 점,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라는 점,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점, 이 점들이 하나하나 만나서 성공 투자라는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저와 눈 마주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의 하나의 점을 가져가신 겁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끝까지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죠.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께서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전화 상담하시면서 고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은 이분이시네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야 지난주에 미국 또 휴가를 다녀오셨지만 또 이번 주에도 휴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이번 주가 가장 피크 때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이 길어져서 네. 이번 주에도 계속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자, 이 현상이 꼭 부동산 시장하고도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해결을 하면서 좀 이렇게 우울한 그런 날씨를 좀 맑은 날씨로 이렇게 변모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흐릿한 날씨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맑게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과 함께 위기 속의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여기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이거든요. 네, 성동구 금호동이요. 예, 4인 2차 아파트인데요. 네. 재개발돼갖고 입주한 지는 작년에 입주했어요. 작년 9월에 입주했는데. 아, 네, 1년 정도 되셨네요. 예.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하고 있어갖고. 네. 이거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혹시 처분을 해야 되나 하는 그거하고. 네네. 또, 혹시 또 판다하더라도 시기, 어느 시기에 파는 게 좋은가 해갖고, 그거 좀 한번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한 5억 정도 갖고 다른 거를 투기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어느 방향이 좋은가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그리고 만약 매도 쪽이라면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후에 또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면서 다음 선택지까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넘겨볼게요.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거 다 해결해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휴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휴가 한 개 가야죠. 가셔야 되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자이 2차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예. 금호동에 지금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새를 놓고 있습니다. 아, 전세를 놓고 계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금호동에 이제 재개발 작년에 대해서 입주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 금호동이랑 옥수동 지역 자체가 2002년도 뉴타운 되기 이전부터 재개발 바람이 심했던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단지들이 재개발돼서 신축이 되고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쪽 금호동하고요. 또 아래쪽에 옥수동, 또 오른쪽에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보면 신축 아파트, 새로 입주된 아파트하고요. 좀 네.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그건 이 지역의 특성이 신축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원래 주거 선호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신축이나 노후된 아파트 말고도요. 역세권이라든지 단지 크기 이런 형태로서 많이 이렇게 가격 편차가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과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다.
자, 금호역 근처에 그 여기랑 비슷한 시기에 그 옥스 레미안 아파트가 그 입주를 했죠. 네네. 거기 시세가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네네.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그 이 자이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예. 역하고 좀 멀어서 그런지 한 5억 중반선에 지금 거래가 될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금호역 근처에 그 93년도에 입주한 그 두산 아파트가 있죠.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세가 4억 초중반밖에 또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정도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 이쪽 금호동으로 알 수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그 아파트가 입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세 네. 차익을 좀 목적으로 한다. 좀 시세가 높아졌을 때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네. 사실은 지금 시세 반영이 얼추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타이밍은 사실은 올해 정도 말 안에 매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조금 기다려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더 귀해지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이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자, 그 기간은 한 2005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대안이 없다면은 한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약 그 2년 후쯤 해서 가격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감히 그 매도를 하고요. 네. 다른 곳으로 그 어떤 변화를 줘서 다른 데서 차익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좀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도 지금 재개발돼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그래도 많은 그 거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지 못하고 노후된 아파트들은요, 지금 거래조차 없어요, 현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될 곳, 즉 현재 그 이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한 2, 3년 후쯤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재개발의 그 조합원 입주권의 물건을 요거를 매도를 하시고 갈아탔을 경우에 시세 차익은 지금 현재 보유하는 아파트보다 더 많이 볼 수가 있다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좀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사항을 잘 분석을 하셔서요. 좀 한번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신축 아파트 물건으로 해서 조합원 아파트, 조합원 그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조금 주고서라도 그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이야기 다 이제 흡수가 되셨을까요? 좀 매도 올해 안에 하시고 차라리 뭐 재개발 예정되어 있는 개발지 입주권을 좀 매입해 보는 건 어떠냐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예, 예.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네, 꼭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인 네. 전략 더 세우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 방송 후에도 전화 가능하니까 꼭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예, 제가 2년 전에 네, 강남구 개포동에 경남 아파트를 샀어요. 36평짜리를. 네, 개포동 경남 아파트요. 예, 3동. 네, 근데 그걸 9억 6천에 샀는데 네, 전세를 5억 천을 주고 저희는 딴 데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때 투자 가치를 보고 재건축 가능성이 혹시 있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네.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떨어졌고요. 아이고, 네. 앞으로도 별로 그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안 보이고 전세 가격은 자꾸 오르고 해서 네.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냥 손해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재건축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향후 가격 동향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목소리에도 벌써 답답함이 묻어나시는데요. 제가 네. 빨리 넘겨드릴 테니까요. 궁금증 네. 한번 다 여쭤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개포동에 경남 네. 아파트를 32평을 2년 전에 보유를 하셨어요. 네, 이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세대수는 한 7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그 위치로 따지면 양재천변에 그 타워팰리스 건너편에 있고 해서 굉장히 네. 입지적으로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층수가 이제 12층짜리 중층 아파트예요. 네. 자, 요게 조금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 그 어떤 재건축을 했을 때 실익으로 따진다면 네.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한 게 재건축 단지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어떤 투자다라고 봤을 때는 그 개포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5층 네. 이하 저층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네. 대지 지분이 높고 해서 거기를 투자 겸 거주 겸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들이 이렇게 그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몰릴 만한 그런 1등 지역이 개포 주공 아파트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 공교롭지만 2등 지역밖에 되질 않아요. 네.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네. 원래 가격이 32평 기준으로는 거의 한 12억까지 갔었습니다. 경남 아파트가. 네. 근데 지금 그 2008년 그 당시 그 금융위기 사태 이후로 해서요. 계속해서 가격도 떨어졌고 네. 또 어떤 개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기 때문에 네. 어떤 계속해서 하락을 그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바닥이 아닐까 생각해서 한 2년 전쯤에 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1억이 또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네. 앞으로 오르기에는 좀 버겁다. 아. 오르기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앞으로 이 재건축이라는 시장 자체가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옛날 같으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투자 수요라든지 투기 수요까지 몰려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좀 볼까 했는데요. 지금은 단순하게 이 아파트가 어느 시기에 그 새로운 아파트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개발이 된다 손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네. 저층 아파트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분위기 바람이 조금 분다 싶으면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현상이 있는데 원래 개포 주공도 작년 12월 박근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요. 네. 꾸준히 그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서 올 한 4월부터 가격이 1억 이상이 점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가격이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그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건축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생길 것 같으냐 하면 정책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는 없다. 그리고 이미 이거를 사시려는 수요자분들도 사실은 조금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조금 손해가 난 듯 해도요. 부동산이 장점이 있다면 어디선가 손해보는 거를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메꿔낼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게 이 그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수단이에요.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간단히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이게 그 수직 증축 제한이 약간 완화된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이게 수직 증축 가능성도 없나요? 자, 수직 증축이 됐을 때 매도 타이밍을 정하신다면 네. 그때 수직 증축 정도가 됐을 때 그 15층 이상 되는 거는 3계층 이상으로 해서 15% 이상 용적률을 상회한다고 하는데요. 네.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은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사실 조금 있을 때 좀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리모델링 법안도 올 가을도 사실 좀 불투명한 입장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고 싶어도 사실은 매도가 잘 되진 않겠지만 올해 말까지 해서요. 추이를 조금 지켜보셨다가 올해 안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훨씬 나은 입지에 네.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서요. 네. 거기서 수익을 마이너스 된 1억을 다른 곳에서 보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굉장히 이제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가 그 네. 말씀 못 드려가지고요. 죄송할 따름이고요. 아닙니다. 하지만요, 또 네. 이런 좀 쓴소리긴 하지만 분명 다음 네. 선택할 때는 꼭 약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그 거래 이게 활성화될 때 그냥 팔고 차라리 딴 걸 잡는 게 낫다는 네, 말씀이시죠? 올해 안에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꼭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목소리 기운 없이 이렇게 전화가 됐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의 선택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시청자 고민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구월동에 네, 신세계 아파트를 2004년도에 구매하고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아니, 인천 구월동이죠? 예, 예. 인천 구월동에 2004년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 그러니까 실거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실거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세를 알겠습니다. 주고 있는데. 네, 예. 현재 지금 전세 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넘겨볼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신세가 아파트가 80년에 입주를 했어요. 예. 보니까 700세대 정도 되는 그 14층 중층 아파트입니다. 자, 네. 이렇게 그 구월동의 구시가지 안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시세가 지금 굉장히 높지 않죠. 예, 예. 예. 지금 이쪽 구월동에 어떤 그 아파트 가격 형성 구조의 트렌드를 보고 지켜보면요. 지금 그 인천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월동에 그 인천시청 주변에 그 5년 안쪽으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1,00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 비율, 전세 금액도 굉장히 낮고요. 매매 금액도 낮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들고 가면은 그래도 조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느냐라고 하면 한 가지 조금 약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라인이에요. 예. 여기가 그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금 원래 14년도에 계획이 돼 있다가 16년도로 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죠. 원래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도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가능한 조기 개통을 할 것을 목표로 뒀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2016년 정도나 이렇게 개통이 될 건데 아마도 그런 그 개통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올라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높게 나올 곳이 이곳 신세계 아파트고요. 자, 그러면 투자 수요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세 수요자가 앞으로는 이 매매로 전환되는 매수 수요자로 이렇게 전환이 얼마나 될 것이냐인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고요. 전세입자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집 마련이라는 틀을 여기다 조금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런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이라는 틀로 가져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청 근처에 좀 비교적 새 아파트 쪽으로 몰릴 경향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같은 경우는 2016년 정도까지 해서 그런 지하철 개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면 전세금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매매 금액으로는 효과를 상승으로서의 그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요거를 매도를 한다면 아마 한 5, 6천 정도 차익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5, 6천 가지고서요. 이참에 차라리 서울 쪽에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재개발 현장에 그 조합원 입주권 아주 그 싸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차익을 좀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한 보유하신 지 9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 예. 예상하셨던 호재,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 호재도 좀 연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로 예. 앞으로 상승 탄력 크지 않겠다 이야기하셨어요. 예, 예. 네, 또 알겠습니다. 매도 쪽이 낫겠다라는 감사합니다. 의견이신데요. 꼭 선택하실 때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이어서 다른 분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죠? 예. 네. 제가 양재 2동 361-3번지에 네, 361-3번지요. 네. 예, 지분 9평 정도 되는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2006년 10월에 매수해서 현재 내년 8월에 만기가 되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네. 예,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거주할 목적의 집을 매수하면서 네. 부득이하게 기존 주택을 좀 처분해야 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양재 이동에 앞으로 그 집 주변의 호재라든가 네. 개발 계획 이런 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지금 부득이하게 좀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6월 한 달 전에 구입을 해서 앞으로 3년 정도의 그 기간은 유예 기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앞으로 좀 처분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예, 그 궁금해 알겠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네, 1가구 2주택이다라고 그 부분도 그럼 꼼꼼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해결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재 이동에 그 일러주신 번지를 보니까 네, 뭐 그 양재 시민의 숲, 즉 그 신분당선하고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뭐 전형적인 그 빌라촌 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그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그 앞에 그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쓴소리도 내고 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조금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 네, 자, 우선 그 지금 6월에 일시적 2주택으로 이렇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는 그 앞전 종전 주택이 지금 양재동 주택이 되겠죠. 네, 그거를 3년 이내에만 팔면 비과세 요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3년 이내에 2016년 6월 이전까지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내년 정도에는 더 가격 상승에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체 개발 계획이 사실은 좀 그 진행을 하려고 할 조짐은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개발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크게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그 오른쪽에 그 개포 그 주공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공 아파트가 아마 내년 말쯤 해서 좀 빠르면 이주가 시작될 수 있는 조짐이 보여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주 수에 의해서 여기 전세 입자라든지 그 매수를 원하는 그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상승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양재이동 그 대각선 쪽 있죠. 양재 IC. 그 네. 대각선 쪽 보면 옛 화물터미널 쪽에 해서요. 그 복합 쇼핑센터, 대규모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마트가 컨소시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원래 이쪽 양재동 같은 경우 공기도 좋고요. 네, 이렇게 주거 편의 시설이 이미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가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이 거대한 그 신세계라든지 롯데마트가 또 다시 입점이 되면서요 거주 형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거주 선호도가 높다는 그 반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또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그 우면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내곡 그 보금자리 주택도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그런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요, 사실은 교통도 불편하고 또 이런 그 어떤 그 생활 편의 시설 자체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시가지인 그 양재 이동 자체가 거주 선호도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주가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어떤 주택도 구입을 해 놓으셨고 3년 내에 팔면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라면은 너무 그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전화도 주시고요. 그때마다 상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경우는요, 이런 말로서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세미나가 계속해서 네. 있어요. 세미나 오셔서요.
네. 어떤 그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세세하게 잡아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시청자님. 예,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정보, 매물이요. 굉장히 좋다. 앞으로 호재까지 네. 더해질 것이다.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네. 너무 조급하게 매도 쪽 잡으시지 마시고요. 좀 더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을 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세미나도 일정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 비용으로 고통받는 렌트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곧 출시되는데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기준 전국의 전셋값은 4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름폭도 커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10억 원을 웃도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전세가 현실화됐는데도 시장엔 매물이 없어 난립니다. 지금 물건이 많지는 않고요. 20층 이상으로 지금 해볼 만한 게 있는 것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다음 달 출시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입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세입자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 들어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금리도 4%대로 일반 전세 대출보다 2에서 3%포인트 저렴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적극 나설 만한 조치가 부족해 이 제도가 성공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든지 소득세 감면 제도를 주겠다고는 일단 발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주는 건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좀 더 뚜렷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 1억 7천만 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11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10% 평균 전세가는 6억 4,815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4억 7,362만 원에 비해 1억 7,453만 원, 36.9%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달아올랐던 경매 시장이 취득세 종료 감면 이후 대책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전국의 주거시설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찰자 수는 지난 28일 1만 904명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응찰자 수가 최대였던 지난 4월 1만 6천여 명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35% 감소했고 지난달 12,659명에 비해서는 13.9%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사업의 사전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구에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를 받거나 현행대로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SK건설이 4억 2천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응이손 해상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SK건설은 지난 1월 응이손 정유석유화학회사가 발주한 베트남 최대 규모 정유공사 신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같은 프로젝트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매물 정보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소개받으시는 매물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 하시면 전화 주시는 번호 있죠. 화면에 함께 소개가 될 텐데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P&I 부동산 연구소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하기 앞서서요. 저희 키워드 듣고 가잖아요. 먼저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울에서도 핵심 축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 용산구에서도 개발과 교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원효로 이가 쪽에 있는 매물이고요. 네. 본 매물은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면서도 사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는 종상향을 통한 그런 큰 폭의 시세 상승도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10%가 넘는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다각도 면에서 투자 메리트가 매우 큰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매물 정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배은용 소장께서는 또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을지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흐름을 살펴볼 때 네.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의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곳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공급이 제한되고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리고 많은 개발 호재로 시세 차익이 충분한 지역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여기에 시세 차익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들어도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매물 정보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연도는 2013년 8월입니다. 5층 건물 중 2층, 방 3개, 욕실 2개고요.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6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관악구 봉천동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추천 포인트 가져오셨습니까? 네, 앞에서 잠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면서 어떤 전략을 꾸준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 정책, 그리고 금융입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가 좀 많이 변동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제한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 18만 가구의
공급 제한을 하면서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전세가 상승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실거주 목적과 시세 차익 목적을 모두 다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봉천동에 있는 매물인데요. 시세가 한 2억 7, 8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3룸인데 2억 6천 정도에 나와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전세가가 매우 높은 매물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원룸과 투룸 위주로 공급이 됐지만 네. 본 매물은 3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천 포인트는 높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와 차익,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교통과 매물 주변 환경, 좀 입지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하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 입구역을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도보로는 7, 8분 정도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까지는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들이 아마 서울에서 가장 먼저 그런 보금자리로 알아보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또한 신림 경전철이 개통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까지도 현재는 한 40여 분이 걸리지만 15분대로 줄어들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변모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강남 접근성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나 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충분하게 있고요. 네. 또한 인근 관악산을 차량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문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관악산까지 또 자연환경까지 더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악구 봉천동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개발 소식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일단 신림 경전철 개발 호재를 가장 네.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강남 접근성이 높은 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까지는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네. 바로 신림 경전철이 생기면서 201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생기게 되면 15분대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내에서 도보 10분이면 모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바로 이쪽 지역이 가장 큰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망 호재도 있는데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2016년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마지막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과 도로 접근성까지도 뛰어나지기 때문에 서울의 서남부 지역의 중심 지역이 되면서 주요 업무 지역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더욱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건물로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8월에 생일을 맞이하는 건물이에요. 이제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8월이면 이제 집들이가 시작할 텐데요. 네. 지금 마지막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네. 내부 사진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파트형 구조로 만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네. 도배 같은 게 아직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오시면 충분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3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굉장히 희소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 부동산에서 물건을 빨리 달라고 그런 지금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군요.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3룸 구조로 아파트형 구조로 돼 있고요. 화장실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코니가 넓게 있고 세대 호출형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안에 내부도 굉장히 안에 대리석으로 잘 돼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오실 때 사진 한번 꼭 다시 소개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메리트로 넘어가 볼게요. 투자 수익률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시세는 2억 7, 8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방송을 위해 좀 매물을 저렴하게 가져와서 2억 6천이고요. 전세 가격은 전용 면적이 넓고 거실과 화장실 2개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약 2억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면 조금 더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높은 전세가율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어떤 자녀가 한 2분 정도 있으신 분에게도 적합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실거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미스터 역세권 박익원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지나가는 호창공원 앞역 도보 3분이고요. 용산역 도보 8분입니다. 준공연도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이고요. 금액 넘겨보겠습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3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8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같은 경우 원효로 1가, 2가 3가까지 쭉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어떤 포인트 짚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본 매물은 그 효창공원 압력 초역세권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대로변으로 나오시면 바로 보이시는 게 효창공원 압력이다.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임차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단부로 가시면 용산 역세권과도 도보 7, 8분 거리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용산 역세권의 개발 계획 그리고 또한 효창공원 역세권의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에 개발 압력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2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효로 라인도 1가, 2가, 3, 4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원효로 2가 같은 경우는 그 용산 역세권의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효창공원 압력과도 초역세권 그리고 또 개발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원효로 2가 본 매물 위치하고 있는 2, 3분 정도 거리 하단부의 용산역 쪽으로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호텔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됐고요. 총 2,300실에는 매머드급으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봤을 때도 이제 용산의 개발 계획들이 정말로 실현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용문 사거리, 초입거리, 대로변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시에는 종상향을 통한 높은 시세 차익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주변 환경에서 그럼 교통이 어느 정도 좋은지와 또 호텔 건립 이야기를 언뜻 던져주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쭉 이어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본 매물은 용산 역세권과 도보 7, 8분 거리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좌측편으로는 효창공원 압력, 지금은 6호선이 개통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에 경의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용산역과 효창공원 압력, 경의선을 도보 3분에서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원효로 2가는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가장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도에서 나가는 것처럼 하단부 용산역 쪽 밑에 쪽으로 보시면 원효로 2가 라인 초입길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텔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산 역세권도 철거가 다 끝났고 본격적인 착공과 분양 그리고 효창공원 역세권도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 시점으로도 올 하반기 지금이 바로 가장 투자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발 계획들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들뿐만 아니고 본 지역 자체적으로도 한 2, 3년 정도 후면 개발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확정되면 더욱더 그런 투자 가치가 높은 이유는 본 매물은 용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상업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따라서 개발 확정 시 종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상향에 따른 사업성 확보가 된다라는 점도 모멘텀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질 것 같습니까? 네, 본 매물은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본 매물은 효창공원 압력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로변 바로 이면 도로 쪽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8m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주차하기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한 5층 중 3층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서는 가장 좋은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본 매물 거의 6평형, 실평수가 6평형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주변 지역의 원룸 주택에 비해서도 거의 한 평 가까이 크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월세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가 넘는 임차 수익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축이잖아요. 신축 부분이면 저희가 뭐 세제 혜택 같은 거 이제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매매가와 이런 세제 혜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2,700만 원이나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또한 워낙 소액이시고 초역세권에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월세 수익으로 환산하시면 연수익률은 10%가 넘습니다. 10.5% 높은 임대 수익률을 취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셨다 이렇게 보시고 수익률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한 2, 3년 정도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 종상향을 통한 재개발 확정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익 그리고 5년 이상 좀 길게 보셨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매물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익, 실투금 대비 2~3배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 내실 필요는 전혀 없고 모든 수익금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이가 매물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은용 소장께서 또 하나의 매물 정보 더 가져오셨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6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금액 확인하죠.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8,8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동구 암사동으로 왔습니다. 네.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장점을 포인트로 보십니까? 네, 암사동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4.1 부동산 대책이 종료되고 나서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추격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곳을 뽑으라면 바로 강동구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둔촌 주공이 2, 3년 후에는 이주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강 프리미엄과 어떤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시세 차익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이런 이주 수요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로서 한강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10분대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매물을 준비했고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매매 금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가가 1억 6천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800만 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고요. 대출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신축 주택이면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한강 접근성이 도보 1분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고 2, 3년 후에는 투자 금액을 충분히 회수하고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강이 가깝다. 이 한강 조망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이쪽 주변 지역 어떤 것들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둘째 역시도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예, 한강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강과 본 매물과의 거리는 도보 1분 거리, 80m 거리에 있고요. 옥상에서는 한강 조망까지도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모든 장점들이 다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신혼부부나 자녀들이 있는 부부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것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바로 신암초등학교 후문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전세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암사동에서도 한강 쪽에 있느냐 아니면은 저쪽 시장 쪽에 있느냐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데 본 매물은 한강 쪽에 도보 1분 거리에 있다는 것만 봐도 벌써 네. 투자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 지역은 뭐 천원 유턴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주변에 워낙 개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또 이에 따른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만한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 고덕주공이 지금 2, 3년 후에는 이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동구 내에서만 해도 지금 2만여 세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와. 이 지역은 본 매물은 전세가율이 85%를 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주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전세가율이 매매가율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또 2, 3년 후에는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연장 소식도 있는데요. 네. 8호선에서 본 매물까지는 암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데 암사역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별내 구간까지 연장이 있기 때문에 네. 신규 노선 개통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암사동 자체는 한강과 가깝고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암사동 514번지 일대는 서울시 주도로 해서 지금 400세대 아파트가 건립이 확정돼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본 매물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단독과 다가구 위주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장 1, 2년 후에 이쪽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 입주권이 들어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한 5년 정도 보유하시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지금 소액 2,800만 원을 투자하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 뭐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인식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건물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그리고 가격까지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6월 요번에 준공된 매물인데요. 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들의 선호도는 기본적으로 높고요. 네. 그리고 한강과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옥상에서 보면은 한강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세대 주택에서 2,800만 원 투자로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은 찾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이 되게 깨끗해 보여요. 네, 지금 사진도 굉장히 여러 장이 나가고 있지만 네네. 지금 이쪽 지역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매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옥상에서도 개별 창구가 모두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묵은 짐 같은 것도 다 놓을 수가 있고요. 5, 6년 정도 보유하시게 된다면 옆에 지역과 같이 어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네.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 없이 2,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매매 가격이 1억 8,800만 원인데 전세가 1억 6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더 활발해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쪽 지역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한강 접근성과 지하철 접근성 그리고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도 높은 곳에 2,8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 이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기도 매우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녀 증여 계획 있으신 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매물 정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박일권 대표, 배은용 소장이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